네, 이어서 그 O2 14페이지인데 여기서부터는 빅뱅의 두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조심해야 될 게 서술형으로 엄청 많이 나와요. 서술형이 있는 학교를 갈지 없는 학교를 갈지 모르겠는데 서술형이 있다 하면 이거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이거는 따로 그릴게요. 이것도 혹시 빈 공간이 있나요? 아까 그 정도면 될 수도 있어. 잘 쓰면 이렇게 쓸 거. 이 정도거든. 하겠지? 네. 빅뱅이 두 번째 증거인데 제목은 수소, 헬륨, 질량비 3대 1입니다. 이것도 감모프가 예측한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그림으로 이렇게 좀 외워야 잘 외워져요. 여기는 자, 때는 우주 초기, 빅뱅 초기, 우주 초기라자. 우주 초기에는 얘가 양성자라 할게요. 이거 대충 그려야겠다. 이게 양성자고 이게 중성자예요. 양성자 대 중성자가 1대1이었어요. 개수비가. 왜 이게 가능했냐면 자,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는데 누가 조금 더 무거워요. 질량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진짜 조금 누가 더 무거워요. 누가 무거울까? 양성자? 다들 그렇게 말해요. 한 98%의 학생은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물어봤어 내가. 그래서 왜 이게 무겁냐 생각하냐. 왜 그래요? 양. 그럼 그것 때문이더라고. 얘가 플러스고 얘는 중성이니까 얘가 좀 더 무거워 보인대. 근데 아니에요. 얘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무거우니까 여기서 여기로 변화할 때는 질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얘가 살이 찌려면 뭘 먹어야겠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반대로 중성자가 가벼운 양성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근데 우주 초기는 뜨거웠어요, 차가웠어요? 뜨거웠어요. 엄청 뜨거웠죠. 이 흡수할 열 에너지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먹고 싶으면 뿅 먹어서 얘가 돼. 얘가 버리고 싶으면 그냥 버리고 얘가 돼. 이게 자유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는 왔다 갔다 가능했어요. 그래서 개수가 똑같았어요. 자, 근데 시간이 흘러서 시점은 언제냐면 헬륨 원자핵 만든 몇 분? 3분. 3분 때입니다. 자, 3분이 되었어요. 삼 분이 됐더니 우주가 좀 식었죠? 자, 그러면 아까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는데 이 아까 위의 화살표, 밑에 화살표 중에 한 경로가 막혀요.
어떤 게 좀 힘들어질까? 온도가 낮아서 온도가 낮았어. 정답. 흡수가 잘 안 일어나요. 왜? 우주가 조금 식었기 때문에. 방출은 그냥 원하면 방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더 많아질까? 양성자. 네, 양성자가 많아집니다. 근데 얼만큼 많아지는지를 그림으로 기억해야 돼요. 얘네는 원래 양성자였고, 자, 이 중성자 중에 이 6마리가 배신합니다. 이것도 자세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왜 6마리만 배신하는지 모르겠어. 아마 에너지 때문에 그렇겠지. 주변 에너지.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때 비율이 3개 나오는데 양성자 대 중성자 개수비는 12대 1. 아니다, 미안해. 7대 1. 14대 2니까. 맞죠? 7대 1. 자, 그리고 아까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이 양성자 하나가 뭐랑 똑같다? 수소. 오, 수소 원자핵 잘했네요. 수소 원자핵 하나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네? 헬륨 원자핵은 2개. 그렇죠. 그럼 얘를 헬륨 원자핵 하나로 봐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개수비는 6대 1? 이게 수소 원자핵 한 개. 12대. 그치, 12대 1이 돼버립니다. 12대 1. 마지막으로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 질량비는 할 건데, 자, 질량이 아까 양성자, 중성자는 거의 비슷하댔어요. 또 이때는 또 같게 봐요. 그래서 그냥 1로 보면 하나당 질량 1이야. 자, 수소는 하나당 질량이 1인데 12개가 있고, 헬륨은 하나당 질량이 4인데 1개가 있어. 즉, 이 값이 3대 1이다. 이걸 이제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요. 야, 3대 1쯤 되겠는데? 라고 했더니 실제 우주에 관측했더니 수소 헬륨 질량비가 거의 3대 1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도 맞구나 해서 빅뱅을 믿게 됐다. 시험 문제에서는 서술형으로 주면 이 내용을 다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객관식으로 나오면 주로 이 비율을 헷갈리게 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개수비인데 3대 1 주거나 질량비인데 7대 1 주거나 이런 식으로 섞어서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겁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책으로 와서 이것도 스스로 한번 그려봐야 돼요. 알겠죠? 중요해요. 그래서 복습할 때 한번 그려보시고 스스로. 자, 얘는 이 내용은 다 똑같아서 또 따로 하진 않을게요. 그쵸? 예. 됐고,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우주
우주에 있는 수소 헬륨 질량비를 어떻게 재? 증명하려면 실제로 재야 되는데 막 저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스펙트럼 조사라고 합니다. 스펙트럼 언제 배우지? 선 스펙트럼 오! RGB 할 때. 오! 불꽃 반응하고 맞다. 네,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아내는데 자, 일단 스펙트럼은 빛을 파장별로 나눈 거를 스펙트럼이라 불러요. 스펙트럼은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 스펙트럼 안에 흡수 방출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만 좀 그려야지. 자, 연속 스펙트럼은 어떤 경우냐면 자, 어떤 광원이 있어요. 뭐 태양이나 전구 이런 게 있어요. 태양이랄까? 자, 어떤 별빛이나 별별로 하자면 별빛이 이렇게 날라와요. 이걸 지구에서 그대로 관측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매끄럽지 오늘? 자, 연속 스펙트럼은 별빛 같은 광원을 직접 측정하면 스펙트럼 상에 제가 왜 하얀색이에요? 눈에 그렇게 보여서. 네, 그래서 그 중2 때 막 빛의 합성 배우면서 빛의 3원색 배웠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다 합쳐지면 무슨 색 돼요? 검정색. 흰색이었어요. 색은 다 합쳐지면 까만색이 되는데 빛은 다 합쳐지면 하얀색이 돼요. 제가 하얀색인 이유는 이 안에 파이즈노초 파란보가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별빛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스펙트럼 조사를 하면 파이즈노초 파란보를 다 가지고 있는 이 무지개 같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안 끊겨요. 연속적이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이거는 대충 그냥 색깔만 이렇게 칠해놓으면 돼요. 그럼 광원에 뭐가 있어요? 빛을 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이죠. 광원에는 예를 들어 백열등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백열등이 뭐냐면 전구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주황색 아니에요? 그게 사실 그 전구도 색깔이 좀 달라요. 근데 하얀색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얀색 백열등. 그래서 광원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자,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 원래 광원에서 예를 들어 별빛에서 이게 그대로 날라오면 연속인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주로 이 별에도 대기가 있어요. 이 대기는 기체죠. 대기 성분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제 우주의 먼지, 성운 이런 거 지나가면 얘네가 여기서 별빛은 납치당해요. 근데 얘네는 이제 많이 먹진 않아. 일부 얘네가 갖고 있는 일부 조금 애들만 팍 빼먹고 나머지를 버려요. 그러면 이걸 우리 지구에서 관측을 하면
원래는 다 칼라였는데 그림은 사실 왼쪽 봐도 되겠다. 원래는 칼라였는데 지금 여기 검은색 선 보이죠? 이거를 이 기체들이 납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은 이 별빛이 얘네는 배고픈 기체들이어야 돼. 그래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고 나면 얘네가 먹고 남은 이만큼만 들어오는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바탕은 칼라다. 바탕은 칼라인데 얘네가 빼먹은 일부 선들만 까만색으로 몇 개 나타난다. 이건 그림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칼라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런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 부릅니다.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다 하고 갈게요. 방출 스펙트럼은 자, 얘 저온의 기체들이 이제 별빛을 좀 빼먹었잖아요. 그럼 얘네가 좀 따뜻해져요. 얘네 에너지가 좀 생겨. 그럼 이제 고온이 된 거예요. 그럼 얘네도 이제 조금 먹었으니까 별처럼 뭔가 빛을 방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직접 빛을 방출해요. 자, 근데 얘네는 근본은 기체란 말이에요. 근본이 없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흑백이야. 바탕이 까매. 왜? 아무것도 없었어 원래. 근데 일부 얘네가 먹었던 빛들만 컬러로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이다. 얘네는 바탕이 까맣고 일부 선이 컬러입니다. 그럼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떻게 수소 헬륨 질량비 3대1을 아냐? 첫 번째, 스펙트럼은 특히 선 스펙트럼은 원소마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수소는 여기랑 여기만 빼먹고 뱉어. 그럼 얘는 흡수 스펙트럼도 이 위치에 딱, 방출도 이 위치에만 떠야 돼요. 그래서 애들마다 이 스펙트럼 지문 같은 거예요. 여기 있어. 그럼 딱 보면 스펙트럼을 보면 아 여기 수소 들어있네 이걸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여기 보여? 수소는 딱 요 선에서만 흡수하고 방출해. 탄소는 이 전체 다 탄소예요. 탄소는 요 선들에서만 흡수하고 방출해.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랑 비교를 하면 여기 수소 들어있네 이걸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주 전체에 수소랑 헬륨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양은 어떻게 비교해? 수소가 3대 1인지 어떻게 알아? 그 양은 이 선의 두께에 의해서 결정돼요. 선의 두께. 그래서 좀 이따 이거 와서 할게. 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볼게요. 연속 스펙트럼은 그래서 광원, 고온의 광원이 빛을 직접 방출하면 연속 스펙트럼. 흡수 먼저 할게요. 흡수 스펙트럼은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근데 얘네는 저온의 기체는 몇 개 안 빼먹는다. 그래서 바탕이 칼라고 검은색이 선으로 나온다. 방출 스펙트럼은 뜨거워진 기체가 고온의 기체가
직접 빛을 방출하는 거고, 얘네는 원래 기체액이 그냥 먼지기 때문에 바탕은 까만색, 그리고 선이 칼라다. 그래서 고온의 기체가 직접 방출하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어요. 기체 방정관이라 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실험하는 건데, 기체를 넣어놓고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빛을 방출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할게요. 혹시 껍질이란 거 들어봤어요? 껍질이요. 예, 전자 껍질 안 들어봤어? 이건 사실 다음 시간쯤에 할 건데 미리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뭐냐면 원래 원자는 가운데 뭐가 있다? 그치,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가 아무데나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가 머물 수 있는 이런 층이 있어요. 전자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껍질이 한 개가 아니라 좀 많아요. 두세 개, 뭐 두 개만 그릴게. 원래 더 많아. 자, 그러면 전자는 여기도 살 수 있고 뭐 여기도 살 수 있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막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어떤 껍질이 더 에너지가 높냐면 핵에서 멀어질수록 핵에서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뭐지? 뭐라고? 다시 할게.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아요. 그러니까 핵에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안정하고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 멀어질수록 층이 높아진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랑 여기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누가 더 높아요? 바깥에. 그래, 바깥에 있는 애가 더 높아. 자,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싶어. 그냥 올라갈까? 아니요. 뭘 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즉, 이때는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전자가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방출. 에너지 방출해야지. 이거는 그냥 과학에서 원리야, 그냥.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에너지 준이라는 표현 보여요? 야, 에너지 레벨이에요, 이게. 여기는 낮은 에너지 레벨, 여기는 높은 에너지 레벨. 그러면 1번,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근데 빛 형태로 방출해요. 그럼 이때는 스펙트럼을 보면 방출 스펙트럼이 보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방출 스펙트럼. 방방이야, 방방. 방출하면 방출 스펙트럼이야. 반대로 낮은 껍질에 있다가 높은 데로 올라갈 때는 흡수하니까 흡수 스펙트럼. 입니다. 근데 이 층의 간격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이 뜨는 선의 위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왜 원소들마다 이게 다르냐? 선의 위치가 이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요? 애들마다 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 에너지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선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너무 좀 깊게 들어가긴 했어요. 어쨌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더니 이거 해야지. 안 되지. 선 스펙트럼을 통해 그럼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원소의 종류 알 수 있었죠? 선의 위치로. 자, 두 번째, 함량을 알 수 있다. 함량은
질량비랑 같은 표현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냐? 선의 굵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주에 있는 전체 원소들을 좀 봤더니 스펙트럼 봤더니 수소, 헬륨은 다 있어. 근데 수소, 폭, 헬륨, 폭 3대 1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알아냈다. 이 얘기죠. 이거 예측 빅뱅 우주론 수소, 헬륨 질량비 3대 1이었는데 스펙트럼 분석 결과 수소, 헬륨 질량비 3대 1 나왔다. 두 번째 증거였다. 그래서 이제 믿게 된 거죠, 빅뱅. 자, 이거는 사실 일부 교과서에만 나와요. 자, 태양의 이거 흡수야, 방출이야? 흡수. 어? 흡수. 흡수예요? 네,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이거를 프라운호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름만 알아두면 돼요. 프라운호퍼선은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이다. 가끔 일부 교과서에만 나옵니다. 그럼 이걸 보면 뭐냐면 태양에도 대기가 있고 그 대기 안에 이 선에 해당하는 이런 원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됐죠? 됐어? 이거 이름만 알면 되고. 자, 풀어보세요. 개념 속속.